안녕하세요, 피클볼 마스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첫 번째 조건, 건물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건물 용도에 적합하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조건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피클볼이라는 스포츠 특성상 피클볼은 공을 높게 띄우는 샷들이 있습니다. 피클볼 스킬 중에 이렇게 로브샷, 천장 위로 높게 공을 띄워서 공을 보내는 샷, 그리고 리셋 등을 할 때 공을 높게 올리기 때문에 층고가 꽤 높아야 돼요. 이제 건물 층고가 보면은 최소 6m 이상은 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층고를 좀 살피다 보면 이게 일반 건물은 아예 되질 않습니다. 공장 같은 건물만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즉 일반 건물은 2종 근린생활, 일반 건물은 2종 근린생활이 많아요. 그러나 참고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2종 근린생활 없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건물 용도가 공장이나 창고로 되어 있어요. 이 공장이나 창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종 근린생활 시설, 이게 되어 있더라도 이게 진짜 금방 매물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걸 이제 부동산에 좀 물어봤어요.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2종 근린생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제조업소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제조업소로 신고되어 있는 곳을 또 찾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조업소로 용도로 쓸 수 있는 창고도 너무 한정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된 창고가 꽤 귀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창고를 알아보다가 작은 평수든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하든 크게 시작을 하든 이 모든 평수들을 2종 근생 창고를 봤었는데 거의 한 달 안에 매물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또 연락을 하면 이미 팔렸다, 또 다른 곳도 이미 팔렸다 라면서 말이죠. 이렇다 보니까 이런 2종 근생 창고를 구하기가 힘들다. 자, 그렇게 찾다 보니까 한 140평짜리 2종 근생 찾았습니다. 겨우겨우 이렇게 찾아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피클볼 코트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세로 길이는 13.4m, 가로 길이는 6.1m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네트가 있고 논발 리존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코트가 이렇게 나뉘어지죠. 자, 그런데 피클볼은 특성상 이렇게 코트 내의 크기가 13.4 곱하기 6.1 이지만 코트 바깥쪽의 크기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깥쪽 크기까지 정규 규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규 코트 크기를 100% 다 맞추기에는 좀 현실상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약 가로는 9m, 세로는 20m 정도 빼게 되면은 약 55평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가로 세로 크기가 맞는 창고가 생각보다 없어요. 정말 한정적이에요. 자, 창고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로 15m입니다. 세로는 31m 정도 되는 크기가 있다고 칩시다. 자, 코트 3개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140평 규모인데 코트 3개가 나오질 않아요. 봐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위에서 9m, 20m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9m 정도 빼볼게요. 9m, 이 9m 빼면은 여기 몇 미터 남죠? 6m 정도 남죠? 그리고 여기서 20m 정도 뺀다. 그럼 여기까지는 11m 밖에 남지 않아요.
자,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5m, 31m 이렇게 되죠. 자, 끝에서 끝에까지 15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9m를 뺀다 해도 코트 3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로 길이가 맞질 않습니다. 15m, 뭐 물론 13.4m 크기보다는 높긴 한데 양쪽에 여유분이 생각보다 많지를 않아요. 여유분이 얼마 정도 남죠? 15를 빼면은 뭐 1.6m 정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1.6m. 근데 양쪽에 한다 하면 0.8m인데 이 코트 뒷공간이 이게 0.8m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0.8m 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이게 하드 코트이기 때문에 공이 생각보다 바운드가 커요. 그러니까 이 0.8m로는 뒤에 날라오는 공들을 제대로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뒷공간을 최대한 좀 많이 빼주시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저도 좀 뒷공간을 생각을 안 하다가 그 상태로 코트 3개를 운영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보다 뒷공간이 정말 중요해서 뒷공간에 여유분을 좀 더 두고 코트 2개로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창고에 가로, 세로 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종 근생 창고를 구한다 해도 가로, 세로 규격에 맞는 창고를 또 찾기 힘들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입니다. 바로 입지인데요. 이렇게 층고가 6m에서 8m 정도 이렇게 높은 창고 같은 경우에는 모두 어디에 있죠? 모두 도심 외곽에 있습니다. 도심지가 아니고 도심 외곽 쪽에 거의 다 위치해 있어요. 만약에 이 도심지에 이렇게 창고가 있다고 해도 120평, 150평짜리 매물을 얻는다면 이 보증금과 월세 정말 만만치 않을 거예요. 각 도시마다 각 입지마다 시세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적어도 도심지에서 최소 400만원에서 500만원, 그리고 수도권 쪽에는 더 높지 않을까요? 제가 사는 곳만 해도 140평 정도 하면은 한 최소 500에서 6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월세만 해서, 근데 월세만 나갈까요? 월세 외 기타 비용들 정말 많이 나갑니다. 뭐가 있을까요? 홍보비, 전기세, 물세, 인터넷 이런 거 등등등 여러 가지 많죠. 이러한 이제 고정비, 매달 발생하는 고정비 감당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제 매달 발생하는 고정비 때문에 이 고정비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냐라는 결론이 나와요. 여기서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또 이제 도심지가 아닌 외곽으로 이제 빠져버리게 되면 이 멀리까지 사람들이 과연 찾아올까? 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피클볼 자체가 연령대가 좀 높죠, 아무래도. 그러면 대부분 다 자가용을 끌고 옵니다. 자, 넉넉한 주차 공간, 이 넉넉한 주차 공간이 되는지, 그리고 피클볼 다 쳐보시면은 알죠? 피클볼 공 맞는 소리가, 패들의 공 맞는 소리가 꽤 심하잖아요. 소음이 꽤 많이 발생해요. 만약에 이 공장, 이 창고 부지가 주변에 뭐 아파트나 주변에 다른 상가들이 같이 되어 있는 곳이라면은 이 소음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 상가들과 주변 집, 주변의 상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 업장을 하기에는 좀 리스크들이 좀 있죠. 괜히 안 좋은 소문이 더 퍼질 수도 있기도 하고, 서로 뭐 좀 도와가면서 좀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계속 이제 막 트러블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운영하는데도 좀 지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차 공간, 뭐 소음 민원 발생이 안 되는 곳, 이런 조건들도 좀 살펴봐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입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다 맞춘 매물은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3달 동안 죽어라 찾아다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피클볼 구장 창업 조건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조건 모두 합당한 곳을 찾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경쟁사들도 이런 입지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조금은 있다 라는 점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실행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선택을 해서 지금은 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피클볼 이제 창업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이 드실 텐데, 이 고민을 하기보다는 실행을 목표로 시작하시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 실행을 통해서 나오는 문제점, 이 나오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한 개씩 해결해 가면서 성장을 통해 목표 달성을 하는 그런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피클볼 구장 창업 전에 고려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는 피클볼 이제 창업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 겪었던 상황들과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한번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